기록.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문제를 갖다 놨는데요. 자, 정답 파일 4-2번 혹시 작성 안 하셨다면 이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이쪽에 답을 좀 지워주세요. 1번 문제, 2번, 3번 이렇게. 자, 그리고 이름 정의를 문제를 보니까 이름 정의를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고객 정보로 정의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B의 4번지에서 자, B의 4번지에서 여기죠. B의 4번지에서 H의 12번지.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반 입력한 데이터죠. 여기를 고객 정보라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렇게 고객 정보. 네, 이름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엔터. 자, 그리고 블록 해제하고 난 다음에 고객 정보를 선택했을 때 영역을 잘 지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름 정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름 정의를 만약에 삭제한다 그러면 잘못 정해서 삭제해야겠다. 그러면 수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수식에서 여기 이름 관리자로 가셔서 자, 얘 나오면 삭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삭제하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정비 총액이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하되 1에서 4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혹시 이제 시험 보실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일단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비 총액의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하래요. 그럼 정비 총액, 얘죠, 얘.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반떼에 만약에 김재하 고객의 아반떼에 정비 총액이 63만 7천 원이에요. 얘가 자, 일단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등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랭크 EQ 함수로 등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큰 값이 1이 되라 그러면은 자, 내림차순이에요. 그죠? 자,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랭크 함수에서 그 뒷부분 세 번째 인수 부분은 생략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큰 값이 1등이 될 때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랭크 함수로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하겠습니다. 자, 비고란에다 자, equal에서 자, RANK, RANK 하고 EQ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해서 fx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랭크 함수의 인수 쓰는 방식대로 해주면 돼요. 자, 등수를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김재하 고객의 정비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얘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구할 거예요? 이 영역에서 몇 등인지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REF 부분을 선택을 하고 어떤 영역이냐면 이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자, 랭크 함수는 무조건 이 REF 영역이 자, 변하지 않도록 절대 영역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자, 여기서 절대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수가 1등이 되도록 하는 거는 자, 여기를 제가 생략해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자,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한번 채우기 핸들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가장 큰 수가 이거죠. 자, 신소연의 소나타가 110만 7천 원. 얘가 1등이 맞아요. 그죠? 잘 맞았어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일단 등수는 구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면, 자, 등수를 구했는데, 1등에서 4등까지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그 1등에서 4등까지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얘가 1등에서 4등까지인지, 즉 1등에서 4등까지라면 4보다 적은 거는 표시하고,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4 이하는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이게 1에서 4까지만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if문을 쓰면 되죠. 조건이니까 1에서 4까지만 표시하시오 했으니까요. 그럼 그 앞에다가 if문을 써보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랭크 앞에다가 if 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 마법사를 부르려면 제 if에다 커서를 둬야 되겠죠. 그죠? 랭크에다가 놓고 fx를 누르면 랭크 함수가 나오고 if에다가 놓고 fx를 누르면 if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if에다가 커서를 놓고 fx를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거 등수를 구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등수를 구한 것이 4보다 4 이하이면 아까 4 이하이면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조건을 4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으로 같으면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등수를 표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등수를 구하는 건 얘죠, 얘.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복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쓰기 전에 자, 얘 이렇게 블록 정하고 뒤에서부터 뒤에 클릭하고 앞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눌러도 되고 또는 컨트롤 C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구한 것이 4 이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이자가 표시되니까 이가 표시되니까 제 이퀄이 같이 붙는다 그랬어요. 이상, 이하는 자, 이퀄이 그 자신도 포함이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4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그렇지 않을 때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공백은 따옴표 2개죠. 그죠? 이렇게. 거짓일 때는 공백을 표시하고 참일 때는 1보다 1, 2, 3, 4등은 얘를 등수를 표시하겠죠. 이렇게 써주면. 자, 제가 화면을 자,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채우기에 눌러 내려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1, 2, 3, 4등까지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if 함수에다 놓고 fx를 눌러서 화면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수식을 썼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실까요? 답이 틀리나? 네. 아, 저거 답이 틀리나? 이렇게 했는데 답이 틀리나요, 선생님? 똑같이 했지 싶은데 네, 랭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작고 4보다 작거나 같으냐. 네, 공백하고 했는데 답이 틀리지? 여기가 위에 거랑 밑에 거나 똑같으신가 보시고요. 여기 F4로 눌러주셨나요? 이 부분?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OS 두 개 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작거나 같다는 게 없습니다. 밑에는. F, HO도. 자, 다 드신 선생님들께서는 일단은 얘를 지우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얘를 지우시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십니다. 이제 됐어요, 네, 선생님. 되셨어요? 절대값을 다 안 넣어갖고 그래. 아, 그러셨네요. 네네, 한 군데 빠져가. 네, 다시 한번 다시 하십니다. 다 지우시고요. 머리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번 문제인데요. 자, 정비 부서의 정비 총액 평균을 구하래요. 자, 그럼 2번 문제가 예죠. 엔진, 엔진 정비 부서의 정비 총액 평균을 구해라. 정의된 이름, 고객 정보를 사용해서 정비 부서가 엔진인 정비 총액의 평균을 구한 결과값에 원을 붙이시오. 문제를 보고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함수를 먼저 쓰세요. 거기에 나오는 특히 D average, D sum, 뭐 이런 D count 이렇게 나오면 먼저 쓰시고 그 형식에 만든 거를 문제에서 찾아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엔진 정비 부서의 정비 총액 평균을 구하래요. 그죠?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사실 얘가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자, D averag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2에 13번째에다 놓고 자, equal 자, 쓰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D average D average 자, 평균을 데이터베이스로 전체에서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 그러면 영역을 항목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전체, 내가 입력한 데이터의 전체를 지정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려냐면 정의된 이름 고객 정보를 사용해서 하라야 그런 건데 아까 B의 4번지부터 내가 입력한 데가 H의 12번지잖아요. 여기까지잖아요. 전체.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고객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 이름 정의를 이 영역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내가 입력한 첫 번째 항목부터 해서 마지막 항목까지 전체 데이터다. 이렇게 그냥 정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형식 쓰는 날은요. 자, 크리테리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필드는 값을 구할 곳, 구할 열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정비총액 평균. 그죠? 정비총액 평균을 구하래요. 정비총액 평균이 어떤 거예요? 여기 있네요. H의 4번지죠. 그러니까 필드는 정비총액 얘 값을 구할 거니까 얘를 찍어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조건은 또 뭐예요? 자, 조건은 엔진 정비 부서의 정비 총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엔진 정비 부서라는 얘기죠. 크리테리아가 제가 조건을 쓰는 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엔진 정비 부서, 정비인 부서에서의 엔진이 얘죠.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가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정비인 부서의 엔진인 거를 여기 정비총액에서 엔진들만 찾아서 총 더해서 나누기 엔진이 하나, 둘, 세 개로 되니까 3을 나눠서 평균을 구한 값을 여기다 구해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하면 얘가 이렇게 값을 표현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래요? 뒤에 보니까 원을 붙여서 랜드 연산자를 쓰래요. 그쵸? 그럼 뒤에는 여기다가 자, 원을 붙일게요. 엔드 연산자 쓰고 다운표하고 원 하면 되겠네요. 자, 원, 다운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엔터.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다 콤마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선택하고 홈에서 이 콤마 하나 넣어주면 여기 첨단이 회계소식으로 들어가겠죠. 예. 예. 자, 예. 이거 첨단이가 여기서 안 들어가겠네요. 이거 원 붙이는 바람에 여기서 하고 나중에 원 붙이고 그랬나요?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계소식에서 이게 안 들어가나요? 자, 일단 회계소식 하니까 이게 원이 들어갔죠. 그쵸? 근데 네. 거기다가 엔드 연산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이거 들어가니까 안 되죠? 이거 하려면은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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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선생님 숫자로 해도 바로 되는데요. 네? 숫자 표시 형식에서 네. 숫자로 들어가니까 네. 아, 이거 숫자 형식 말씀이시죠? 그래도 안 되는데. 안 되죠? 숫자? 뭐 상관없어요, 선생님. 아, 숫자 해도 되는? 아, 콤마가 안 들어간다. 자, 이거 선생님 할 수 없어요. 이거 저기 선생님 이거 답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아, 답은 예. 식만 맞으시면 돼요. 식만. 아, 예. 자, 얘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채점할 때 식이 맞는지 그걸 채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자, 밑에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정비부서가 도서인 정비총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해 한번 해볼까요? 정비도서가 도색인 정비총학의 합. 근데 썸 if문으로 하래요. 그죠? 썸 if문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은 문제가 여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얘가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게. 그죠? 자, 그럼 썸 if문으로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썸 if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얘 형식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얘 문제가 뭐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조건. 근데 조건이 뭐래요?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부서가 도색이래요. 그럼 도색이 조건이에요. 그쵸? 여기 도색, 정비부서가 도색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가 여기 도색이 되겠네요. 자, 도색. 도색이 되겠죠. 그리고 도색을 포함하는 영역, 레인지. 레인지는 이 영역이죠. 이 조건을 포함하는 영역이 어디냐. 이거죠. 자, 여기 정비부서죠. 이 부분이에요. 여기. 그죠?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할 영역은 어떤 거냐. 뭘 구하래요? 정비총액의 합을 구하래요. 정비총액의 합을 구하는 영역, 렌지죠. 썸렌지. 자, 합계를 구할 영역. 자, 정비총액 영역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형식을 알면 문제를 그냥 보고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총액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크리테리아 조건 쓰는 난이니까 조건이 뭔가 정비부서가 도색이래요. 이 도색을 써주고 도색을 포함하는 영역을 쓰는 여기 인수 형식이 그 영역을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도색을 포함하는 영역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합계를 구할 거. 그러면 정비총액의 합. 여기 정비총액의 합을 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색을 찾아서 얘가 도색들이 지금 3개죠. 여기 정비총액에 있는 도색들의 정비총액 3개를 더한 값을 여기에다가 내보내주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값이 나왔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 다른 건 없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콤마 넣어주려면 넣어주시고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넣고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안 넣어주셔도 돼요. 형식이고. 자, 일단은 답만 정확하게, 수식이 정확하게 돼 있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다 풀었네요. 자, 선생님들께서 요거 2개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함수의 형식을 다시 익히십니다. 자, 2개 지우시고 동일하게 한번 해보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다 해보셨을까요? 자, 다 하셨다면, 자, 이 창은 닫겠습니다. 자, 이 창은 닫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닫고. 자, 이번에는 챕터 5번에서 작성하신 함수가 있으시다면 걔를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나는 작성을 안 했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챕터 5를 우리 받은 파일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정답을 다 지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저는 그러면 저도 가지고 와야겠죠. 저도 자, 파일을 얘를 가지고 오고 문제를 꺼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자, 지난번에 찍어 놓은 거를 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부동산 중개 실적을 구하래요. 1번, 여기 1번 문제가 얘죠, 선생님. 여기요. 자, 1번 계좌 여부. 계좌 여부를 여기 구하래요. H의 5번지에다 계좌 여부를 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1번 볼게요. 자, 1번 얘입니다. 자, 물건명의 오른쪽 한 문자가 물건명 B의 5번지에 있는 거죠. 이 물건명의 오른쪽 한 글자래요.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면 안함. 그러면 오른쪽 한 글자를 얘가 추출하라는 얘기네. 자,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는 라이트 함수네요. 이 추주하고 라이트 함수 두 개를 쓰래요. 그죠? 그 라이트로 얘를 한 글자를 잘라서 1이면 안함, 2이면 부분계죠. 이걸 if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if 이거 자른 것이 1과 같으냐? 그러면 안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 계조로 갔을 때 다시 3이 있으니까 여기서 if문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3이냐 2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는 추주 함수를 쓰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추주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추주에 있는 처음 인수값이 1이면 첫 번째 있는 그 텍스트를 내보내는 거고 두 번 2이면 두 번째 있는 텍스트 값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주 함수를 쓰라는 건 if문으로 쓰라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라이트를 먼저 얘를 잘라주면 추출해주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께서 라이트로 얘 오른쪽 첫 글자가 나오도록 여기다가 먼저 풀어보세요. 자, 얘 대원 A441의 오른쪽 맨 끝에 문자를 하나 1이 나오도록 여기 풀어보세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right, R-I-C-H-T. 자, 더블 클릭. 자, fx 들어갔습니다. 자, 얘 인스 쓰는 형식은 자, 어떤 텍스트를 물건명을 자, B의 5번지 대원 얘를 오른쪽 얘 라이트가 지금 오른쪽에서 취한다는 얘기죠.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취하래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1 써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얘가 2를 추출했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이면 안함 부분계수 이렇게 하래요. 그럼 그 앞에다가 여기 라이트 앞에다가 추주를 씁니다. 자, CHOO 더블 클릭. 자, 커서가 라이트에 있으니까 추주의 함수를 부르려면 추주에다가 커서를 놓고 fx를 부릅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추출한 거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잠깐만요. 자, 추출한 거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요거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이 되면 여기 첫 번째 밸류로 가고 2면 자동으로 두 번째로 가고 3이면 세 번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추주문이에요. 그죠? 이 값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인수값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서 걔를 표현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1일 때는 뭐 하래요? 안함. 그냥 안함 쓰면 되네요. 안함. 여기다 안함. 1일 때는 이쪽으로 올 거니까. 2일 때는 뭐예요? 2일 때는 부분계죠. 자, 부분계죠. 3이면 뭘 하라 그랬어요? 계조로 하래요. 여기 계조. 자, 계조 하면 되겠죠. 자, 이 밸류가 나오게 하는 거는 다음 거는 탭키를 눌러도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클릭하면 그 다음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쓰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으면은 확인 누르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내리면 이거 세우기에 눌러 내리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순서대로. 자, 이 문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지우고 풀어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우고 풀어보세요. 3이면 계죠. 그 다음에 2이면 부분계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도 선생님, 이거, 밑으로 드래그를 안 해도, 이거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요? 그거는 컨트롤 엔터. 걔는 식을요, 선생님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컨트롤 블록을 엔터 다 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퀄 하고 해서 쓰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식을 다 썼다면 컨트롤 엔터를 하면 여기 블록이 여기가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선생님 제가 RIC 예를 들어서 얘만 자 이퀄 자 RICHT 하고요. 자 근데 컨트롤 엔터를 이 식이 여러 개를 쓸 때는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그러네요. 네네.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자 아무거나 이걸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렀죠. 컨트롤 엔터로 이거 여기서 할 때 컨트롤 엔터로 여기서 할 때 예, 하면 예.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러네요. 네네. 다중으로 할 때는. 그래서 네.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자, 다 되셨죠? 다 되셨다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h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트렁크 함수에 대해서 제가 라운드업, 그 올림 함수, 내림 함수 이런 거 알려드릴 때 그 라운드 함수 있죠? 올림 함수, 그다음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다음에 트렁크 그때 얘를 설명을 드렸어요. 트렁크는 절삭하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뭐 소수점 이하 몇 자리에서 절삭해라. 그럼 그 밑에 거를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정수값만 해라. 그러면은 뭐 정수값만 완전히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 소수점 이하 절삭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정수값만 나타내라는 거네요. 일단 트렁크는 무조건 절삭하는 함수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H룩업, 밑에는 V룩업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그죠? 자, 이 함수는 거의 똑같은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H룩업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문제의 유형상 V룩업이 나와요. 항상. 그래서 H룩업은 선생님들께서 이해만 잘 그냥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시험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 함수의 뜻은 알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H룩업과 V룩업하고 밑에 보면은 여기 ISLA 여기 이런 함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매치, 인덱스 이 두 개 함수가 또 나와요. 안 보던 게. 그죠? 이 함수만 다 배우면은 ITQ 문제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 함수만 이해하시면 이제 다 푸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문제 모의고사 이런 거 풀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다져가면 얘네 함수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지시겠죠. 그죠?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셔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학습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이제 이게 찾기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놨습니다. 자, 화면을 일단 크게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위에 보면 여기에 ISL이라는 함수 얘를 여기다 해놔봤어요. 요 안에 값이 만약에 오류일 경우에는 참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ISL이거든요. 오류라는, 요 오류죠, 오류. 이렇게 쓰는 게 오류라는 거잖아요. 이러일 때는 얘가 이거 트루값 이게 맞다 하고 이렇게 트루값을 내보내는 함수예요.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썼어요. 요 안에 오류가 없어요. 없으면 얘는 false 값을 내보내는 함수죠. 오류가 있을 때 트루값을 내보내는 함수가 ISLI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LI냐? LI면 요 안에 쓴 게 LI냐? 그러면 너 LI야 하고 트루값은 1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2를 내보내거나 true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 오류가 없어요. 그럼 0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얘는 false야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얘는 그런 거예요. 자, 오류이냐 아니냐 그걸 검색하는 그런 함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HLOOKUP하고 VLOOKUP이 있어요. 얘 쓰는 형식은 똑같아요. 근데 H는 horizontal, 즉 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vertical,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를 찾는 함수의 식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찾는데 얘는 행에서 찾는 거고 얘는 열에서 찾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인스스는 나는 검색감, 범위, 뭐 행,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냥 여기서 직접 쓴 걸 보고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H로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찾고자 하는 게 2이래요. 2. 여기 2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DEF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이 영역은 찾고자 하는 영역은 D의 원번지에서 F의 5번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D의 원번지 여기서부터 F의 5번지 여기까지죠. 영역을 보면 자, D의 원번지부터 여기 옆에를 보셔야겠죠? 잠깐만요. 자, 여기 원번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한 거예요. 그죠? D의 원본지잖아요. 이거 원본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뭐를 찾느냐면 2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2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2를 찾는데 얘를 2를 찾는데 H는 행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몇 행이라고 썼어요? 이거 찾는 행을 2라고 썼어요. 그럼 1행, 2행 이거잖아요. 2행에서 요 2는 얼마예요? 요 얘 3이잖아요. 이 값을 가진 게. 그래서 여기 3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 2가 2행에 있는 요거다. 요거 일치하는 게 요거다. 그거예요. H룩업이라는 건. 그래서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근데 뒤에 제가 0을 썼어요. 그 인수는 0은 정확한 값을 찾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 H룩업에 여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얘가 인수가 여기 뒤에 틀려요. 얘 2를 쓰거나 0이 아닌 다른 수를 쓰게 되면 제가 2를 썼지만 보통 2를 써요. 근데 1 아니고 2나 3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0이 아닌 다른 수를 쓰게 되면 그 찾고자 하는 값, 앞에 있는 게 찾고자 하는 값이죠. 이 찾고자 하는 값보다 이제 작거나 근접한 값, 비슷한 값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0이 아닐 때는 비슷한 값, 근접한 값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요거보다는 작은 값으로 근접한 값을 찾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D를 찾는데요. 그러면 여기 A, B, C, D, A, B, E인데 D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E가 없어요. 근데 D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E는 제외되고 B에서 찾겠죠. 그죠? B에서 이 영역은 동일해요. 거기에서 두 번째 행에서 자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죠. 거기서 자 얘 2는 아니니까 D가 이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찾는 거예요. B에서 2를 숫자를 내보내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자, 이해는 되시는데 복잡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자, H로급은 이렇게
행에서 찾는 거다. 그러면 브이로그업은 열에서 찾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똑같아요. 자, 그럼 브이로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이로그업은 20을 찾으려고 그래요. 찾을 값이 20이에요. 자, 영역은 D의 원번지에서 자, D의 원번지에서 G의 4번지까지예요. 자,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0을 찾겠대요. 20이 이거잖아요. 자, 얘죠, 얘. 20이에요. 열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자, 20을 찾는데, 자, 요 범위에서, 지금 이 범위예요. 그쵸? 이 범위죠? 자, 얘는 범위가 D의 원번지니까 여기서부터 요거 위에 거는 이거 D, E, F, G 이거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자, D의 원번지에서 G의 4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역이 되겠죠? 그죠? D의 원번지 이거 원번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 영역이 여기에서 20을 찾겠대요. 찾는 함수가, 아니 찾는 숫자가 얘를 찾겠다는 거예요. 얘를 찾는데 자, 두 번째 이건 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거죠. 그죠? 두 번째 열에서 얘를 찾으니까 요거 4값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4가. 그리고 false. 여기다 0을 쓰거나 false를 쓰면 동일한 거예요. 0을 쓴 거나 false를 쓴 거나 같은 말이에요. 자, false가 0이고 true는 1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위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썼다는 얘기예요. 얘는. 0을 쓰면 정확한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여기 정확한 값을 찾았어요. 근데 밑에서 자,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비슷한 문제는. 자, ITQ 문제에서는 비슷한 값 찾는 건 안 나와요. 항상 정확한 값 찾는 거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인수를 그냥 0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얘 볼까요? 자, 60을 찾는데요.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60값을 찾는데요. 얘를. 근데 여기 60이 없죠. 여기 60이 없어요. D의 원번지에서 G의 4번지래요. 아, D의 원번지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 자, 그럼 60을 찾아야 되는데 60이 없어요. 그러면 60보다 큰 거는 70이니까 얘는 포함을 안 하죠. 그 앞에 있는 게 20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찾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 행,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열. 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래서 4를 여기다 찾아주는 거예요. 근접한 값을 찾아준 거죠. 얘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ITQ 문제에서는 항상 뒤에 브이로그업을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뒤에 인수를 0을 쓴다. 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H로그 문제가 나왔어요. H로그. 자,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얘도 한번 문제니까 한번 얘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화면을 조금 줄이고. 자, I의 5번지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요. 중개 수수료를 구하래요. 자,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실거래가 대원 A441에 대한 실거래가가 G의 5번지네요. 자, 그럼 여기다 이퀄 하겠습니다. 자, 이퀄. 자,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를 하라 그랬으니까 자, 실거래가 얘죠. G의 5번지 해줄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하래네요. 자, 곱하기 그대로 합니다. 자, 곱하기 합니다. 자, 했더니 뭐라냐면 수수료율을 구하래요. 근데 수수료율은 B의 17번지에서 E의 18번지. 얘죠, 요거. 요 영역이죠. 여기서 요 세를 참조해가지고 수수료율을 구하래요. 여기에 보니까 매매, 월세, 전세 이런 거네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요 행에서 수수료율을 찾아가지고 실거래가랑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식이 실거래가가 곱하기 수수료율. 수수료율은 뭘로 구하래요? H룩업으로. H룩업으로 하면 되죠. 그럼 이 뒤에다가 H룩업을 쓰겠습니다. 자, H룩업.
여기 나오면 더블 클릭. 그리고 fx 들어가면 되겠죠? 자, fx 들어갔어요. hlookup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이 뭐예요?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자, 얘가 여기 보니까 매매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죠? 그러면 대원 A의 원에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가 구분에 여기 있잖아요. 얘잖아요. 얘가 매매를 찾아서 여기 수수료율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행에서 찾아서. 그죠? 그러면 이 찾는 값은 매매고, 그 다음에 참고할 영역, 테이블 어레이는 뭐예요? 자, 이거 전체 영역이죠. 요거. 여기서 참고하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행위 어떤 거예요? 수수료율은 1행, 2행이죠. H룩업이니까 행에서 찾는 거예요. 1행, 2행. 2행에서 너 매매를 찾아서 요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월세일 때는 여기에서 월세가 이게 나오면 그때는 이행에서 그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로우는 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행에서 1행, 2행에서 찾는 거니까 이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너 정확한 값을 찾아. 0이죠, 0.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확인을 합니다. 자, 설명을 듣고 얘를 풀으니까 이해가 더 되세요. 그쵸? 자, 브이룩업이 어떤 건지. 자, 이거 왜 안 됐을까요, 선생님? 이거 절대 영역이죠. 이거 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절대 영역을 안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H룩업. 자, fx. 자, 여기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채우기 핸들로 하려면 얘도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되고 얘도 이 영역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 F4를 해줘야 되겠죠. 자, F4. 너 절대 변하지 마.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이게 답이 나와요. 정상이겠죠. F4? 네. F4로 여긴 고정이 돼야 되겠죠. 얘는 변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네. 자, 선생님들 이거 지우시고요. 다시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일단 이렇게 놔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해하시면서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십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닫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트렁크 함수에다가 넣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 푼 거를 트렁크 안에다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선생님, 이게 수수료가 125면은 이거 뭐 125%란 말이에요? 수수료가 125%가 아니라요. 실거래가에다가 곱했죠, 선생님. 0.30을 예. 실거래가에다가 곱해가지고 중개수수료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125. 그죠? 125만 원이죠, 말하자면. 이게 그렇죠. 그렇지. 단위가 만 원이니까요. 아, 예.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선생님. 자, 얘를 트렁크에다가 여기다 놓겠습니다. 요 앞에다 커서를 놓고 트렁크 함수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트렁크는 그냥 넣어주면 돼요. 저기 올림 함수, 라운드 함수처럼 그대로 값을 구한 거를 가로 안에다 인수 안에다 넣어주면 되죠. 트렁크를 쓰겠습니다. 앞에다. 자, trunc 요 트렁크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클릭하고 fx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요 값에 대해서 뒤에 넘버 디지트 소수점이야 몇 자리까지 하겠느냐 거기에서 절삭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무조건 잘라주는 함수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느냐면 소수점 이하 다 절삭을 하래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뭐 첫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1, 둘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2를 써주죠. 근데 얘는 그냥 소수점 이하 절삭하라 하니까 0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0으로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다시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절삭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소수점 이하는 절삭을 해라. 그런 함수가 이 트렁크 함수다. 보시면 돼요. 뒤에 0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이 0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2번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되게 2번이요? 헷갈리네요. 얘요? 네네. 선생님 얘요? 이거 지금 아니, 이거요? 처음부터 쭉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중개 수술이에요? 네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지우고. 자, 먼저 저 이렇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실거래가를 합니다. 자, equal 실거래가. 실거래가 얘죠. 얘 그냥 곱하기 합니다. 얘 곱하기 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곱하기. 자, 곱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수수료율을 구하려고 하니까 수수료율은 여기서 참고해서 하래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무슨 함수를 쓰래요? hlookup으로 여기서 참고해서 값을 수수료율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hlookup을 씁니다. 자, hlook, hlook 더블 클릭. 자, fx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수 쓰는 형식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자, 찾으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뭐야? 찾으려고 하는 게 lookup value. 이게 찾으려고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수수료율 매매에서 얘 수수료율을 찾아야 되고 월세에서 찾아야 되고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월세, 전세가 있는 항목이 어떤 걸 찾아야 되겠죠. 얘죠, 얘. 그죠? 자, 그러니까 얘를 매매일 때 여기서 0.30%를 찾고 그 다음에 전세일 때는 여기서 0.40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참고하는 영역, 이 매매를 찾으려고 하는 참고하려는 영역이 어떤 거냐? 이게 테이블 어레이예요. 이 테이블 어레이를 자, 여기죠, 여기. 여기를 영역을 정해줬어요. 전체를.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람만 이 사당동 대원 아파트만 하려면 그냥 이거 절대 영역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채우기 핸들로 내려줘야 되니까 여기 방배동도 그렇고 서호도 그렇고 여기서 영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F4를 눌러준 거예요. 자, F4로 절대 영역으로 넌 절대 움직이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영역에서 H룩업이라는 게 행을 찾는 거니까 영역 중에서 일행에서 찾아야 돼, 이행에서 찾아야 돼.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수료율이 이행에 있잖아요. 일행이 아니라 이행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행을 써준 거예요. 너 이행에서 여기가 매매값이면 그 이행에서 그거 대응하는 값을 찾아서 내보내줘. 이런 의미죠. 이 테이블에서. 그죠? 그리고 정확한 것만 해줘. 정확한 거 0. 그리고 확인. 자, 정확한 값을 내보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소수점 이하 절삭하라. 트렁크 함수 쓰래요. 그럼 앞에다 무조건 트렁크만 쓰면 돼요. T, R, U, N, C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하고 자, 그 다음에 가로만 그냥 닫아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정수값만 하라 할 때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해주면 얘가 동일합니다. 0을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고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해라. 그럴 때만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넘버 디지트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진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 함수네요. 자, 진짜 문제가 이거 브이로그업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H로그업은 여태까지 나온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브이로그업 문제만 나왔거든요. 이제 몇 년 동안 시험을 한 거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는 브이로그업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쵸? 자, 다음에도 문제 시험 볼 때 브이로그업 함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선생님. 자, 그러면 해봅니다. 자, 현 시세 여기다가 구하래요. 근데 여기 물건명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에 이거 안 나타나면 지금 우리 유효성 검사로 얘가 이 부분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혹시 저처럼 안 나타났다면 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로 가서 자, 유효성 검사로 가서 자, 잠깐만요. 화면 크게 하고 자,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서 자, 목록 선택하고 그죠? 자, 목록 선택하고 자, 원본은 어떤 게 나타나야 돼요? 요 물건명 요거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얘가 여기 목록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목록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목록이 나타나게 합니다. 자, 저는 일단 1번 방배 1로 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문제를 어떻게 풀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풀래요. 방배 얘를 여기서 선택하는 값. 얘가 선택될 수도 있고 얘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그쵸? 얘가 선택됐을 때 현 시세 얘가 나오게 하래요. 얘가. 자, 그러면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자, 얘를 찾을 때 열에서 찾으래요. 얘를. 영역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항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할 때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때만 데이터베이스 앞에 그 왜 D 에버리지, D 썸 이런 거 할 때만 항목을 포함해서 블록을 정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만 정한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역은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 값이 시작되는 곳부터 영역을 정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 제가 여기가 소재지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소재지가. 그러면 여기 소재지부터 블록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곳이 여기서부터예요. 영역이. 그러니까 테이블 어레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 시세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1열, 2열, 3열, 4열, 5열이 되겠죠? 5열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값이. 그쵸? 얘는 실거래가를 찾는다 그러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 되겠죠. 6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 시세부터 하겠습니다. 자, equal 합니다. 자, 선생님 이거 중요한 전화 같아서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잠깐만 보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포토샵 라이센스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그거 등록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 나중에 다음 달 GTQ 그 수업이 있어서 저는 없는데 강사들 등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 시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값이 될 때마다 자, 이 현 시세를 표현하래요. 자, vlookup 함수를 합니다. 자, equal vlookup. 자, 더블 클릭 하고 fx를 들어갑니다. 자, fx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형식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찾는 값이 어떤 거냐?
저기 물건명 여기죠. 얘가 대원이 될 수도 있고 방배가 될 수 있고 서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의 15번지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방배 저는 H6 이게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나타난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목록을 선택할 때에 따라서 여기 값이 다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고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예요? 자, 이 물건명을 포함하는 데부터 영역을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다 정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죠. 입력한 데이터가. 얘는 문제 푼 거잖아요. 그죠? 실거래가까지. 물론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얘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ITQ 시험에서는 보통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까지 합니다. 원래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까지. 선생님은 이 중개 실적이라고 텍스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게 아닌데. 이거 중개실적 선생님, 네. 이거 아마 이름 정의가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름 정의를. 저는 안 안 해도 되거든요. 괜찮아요, 선생님. 자,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머니. 여기 옆에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네네. 이거 중개실제 이거 아마 네네. 문제에서 제가 작성 안 하고 그 답에서 그 답집 빼가지고 여기서 하라고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중개실적 이거 얘가 이름 정의가 여기까지 돼 있어요. 네. 자, 여기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 영역에서 자, 찾는 칼럼이 몇 칼럼이에요? 현 시세예요. 여기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5열이죠. 그러니까 여기 5가 되는 거예요. 5. 자, 5열에서 찾아라. 이런 거예요. 5열에서 찾으면 방배일 경우에 7만 1,000원이죠. 여기 7만 1,000원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그리고 밑에는 정확한 값을 나타내라. 0.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확인. 자,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자, 얘를 하면 정금 12,500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홍실 22,000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우시고 다시 풀으십니다. 자, 연습해서 다시 풀어보세요, 선생님. 자,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문제를 보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C의 15셀이에요. 자, C의 15셀, 얘죠? 자, 얘의 값에 따른 실거래가를 구하래요. 그냥 실거래가를 구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얘 VLOOKUP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열만 6을 써주면 실거래가가 나오겠어요. 그쵸? 단 비어있는 셀이 있거나 잘못된 물건명이 입력되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류가 발생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구한 브이로그업을 ISLI에다가 넣어주면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걔가 값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제가 true 값 1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그 오류가 발생했으면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if문으로 물어봐야겠네요. 그쵸? if문으로 다시 물어볼 때 만일 요 구한 것이 오류가 발생했어? 발생했으면은 없음으로 하고 true가 없음으로 가겠네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표시해. 이런 얘기죠. 그죠? 요거를 표시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지금 문제를 보니까 거의 뒤에 함수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풀어나갔어요. 대부분. 얘도 요거는 좀 틀리지만 요것도 라이트 함수를 먼저 풀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볼 때 어떻게 먼저 어떤 걸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정리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우선이겠죠. 자, 근데 일단은 실거래가를 구해야 돼요. 우리 여기 실거래가를 구해볼까요? 자, 같은 방법입니다. 요 현시세 구한 거랑 자, equal vlookup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합니다. 자, 그럼 자, 찾을 값이 어떤 거예요? 자, 찾을 값. 이거죠, 얘. C의 15번지. 얘가 변해가는 값에 따라서 현시세하고 실거래가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뢰는 동일하죠? 자, 이 값, 물건명이 있는 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까지, 여기까지. 자, 이 영역에서, 자, 몇 번째 거를 표시하고 싶으냐?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실거래가니까 여기 그죠? 6열을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6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것만 나타내줘. 0 하는 거죠. 자, 확인을 했어요. 일단 실거래가가 잘 표시가 됐어요. 제가 여기 맨 처음에 대원을 한번 하면 대원을 누르면 자, 얘 4만 얼마 현시세는 실거래가는 41,500원. 잘 찾아줬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구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느냐면 오류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오류가 발생하면은 얘가 1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얘를 여기 앞에다가 놓고 자, 얘를 ISLR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ISLR을 써보겠습니다. 자, ISLR 여기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하고 가로로 닫습니다. 뒤에 가로 닫고 엔터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false래요.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여기가 true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는. 자, 일단 얘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if문으로 만약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하래요.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앞에다가. 자, 앞에다가 if를 쓰겠습니다. 요 앞에다 놓고 if. 자, 더블 클릭. 자, 지금 ISLR 쪽에 커서가 있으니까 if에다 놓고 fx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쵸? 여기에서 지금 ISLR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너 이게 에러이면 이게 저기 만약에 참이면 에러가 있으면 여기다 뭐를 하라 그랬어요? 너 에러이면 뭐라고 하라 그랬느냐면 없음이라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없음이라 하래요. 이게 에러이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참일 때는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 없음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없음. 아이고. 없음. 그렇지 않으면 vlookup으로 구한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자, ISLR 빼고 vlookup부터 복사한 거 여기다 해주면 되죠. 그 위에 거 여기 제가 그냥 일단 다 복사할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자,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 ISLR 얘는 지울 거예요. 자, 커서를 앞으로 갖다 놓고 자, 여기 ISLR부터 지웁니다. 자, 가로도 백스페이스를 지웠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가로 하나 더 지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오류가 되면 너 지금 선택한 이 식이 오류이면 옵스으로 가서 여기 이게 오류이면 참이니까 여기로 가죠. true이면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한 거 그대로 여기에다 표시해줘. 이런 의미예요. 네, 좀 복잡할까요?
자, 확인. 그러면 얘가 여기 사실 오류 하나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 주겠죠. 그죠? 여기에 시계에 뭔가 오류가 있으면 얘가 오류라고 나타내 준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나요?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네네. 한번 합니다. 처음부터. 자, 먼저 실거래가를 표시해야 되니까 vlookup 함수를 구합니다. 자, equal vlookup. 다 치우고. 네, 잠깐만 조금 천천히.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자, vlookup 더블 클릭. 자, 네. 실거래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fx 들어갑니다. 자, fx를 들어가서 찾을 값이 뭐냐 이거죠. 자, 물건값. 물건값 이거 변해가는 값. 요거 얘를 선택을 해주면 얘가 홍실이 될 수도 있고 방배가 될 수도 있고 서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얘를 찾겠다. 근데 어디서 찾겠느냐? 테이블 어레이. 자, 얘가 포함되는 그 열부터. 자, 얘가 포함되는 열이 여기 이쪽 B의 5번지부터죠. 여기 2열이에요. 이 열부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까지. 자, 항상 요 위에 항목부터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요 항목이 여기 드래그 하려고 하는 시작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vlookup은 그래요. 왜냐면 기준이 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가 중간에 있다면 뭐 중간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소재지다. 그러면 소재지부터 드래그를 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실거래가를 나타내야 되니까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에 있죠. 6열. 그래서 여기 6이 되는 거예요. 6. 6열에서 찾아라. 요 값을 6열에서 대응하는 값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한 값을 찾아라. 0이죠. 0.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일단 얘가 찾아줬어요. 그죠? 찾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그냥 if문으로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바로 트렁크가 아니라 아까 is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해도 돼요. 자, if문으로. 자, if 하고 더블 if를 클릭. 바로 하라고요? if 바로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리고 if에다 놓고 자, if에다 놓고 fx를 가서 자, 조건문에서 이제 그때 트렁크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냥 바로 들어왔느냐면 자, 얘가 오류가 있으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오류가 없으면 이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다 is 에러를 써주면요. 그죠? 그러면 없으면은 얘를 그대로 표시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얘를 먼저 복사하자고요, 선생님. 자, 얘를 자,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즉 여기에다가 제가 is 에러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러가 있으면 왜 그 is 에러가 있으면 참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참을 표시하면 무조건 여기 참으로 true 있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원래 구한 값을 그대로 나타내죠.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너 이거 에러 있어? 없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에러 있냐 없냐 하는 게 is 에러니까 여기다 is 에러로 쓰고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ISERROR 하고 가로 닫고 뒤에다가 커서 뒤로 끝까지 가서 자, 방향키로 가서 가로 닫고 그러면 얘가 너 is 에라 요 안에 있는 지금 값 구한 게 에라야? 물어보는 거예요. 에라이면 여기에서 없음으로 하래요. 문제가. 버스가 왜 안 가지? 커서요. 방향키로 가세요. 선생님. 방향키로. 오른쪽 화살표키로. 아,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한번 갈로를 더 닫아줘야 되죠? 네. 그러면 너 없음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에러가 아니라면 이쪽 거짓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 그냥 그대로 표시해줘. 아까 구한 거 값. 그 얘기죠. 아, 확인. 자, 그럼 이게 나오겠죠? 자, 선생님들께서 이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건 안 나오고 보통 요 앞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챕터 5에서 약간 문제를 응용해서 낸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런 거? 아, 이거.
자, 되셨다면 이제 함수 2개만 배우시면 돼요, 선생님. 자, 함수 2개. 자, 그러면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고, 여기다 해놨나? 여기다 해놨네요. 자, 이제 이 함수만 배우시면 ITQ 문제에서는 함수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안 배우셔도 되고 이제 가끔 함수가 혹시 나오면 문제 풀다가 그때 혹시 다른 함수가 나오면 그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매치라는 함수하고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매치라는 함수는 그 어떤 범위에서 요 찾을 값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그 값을 찾아서 그 값이 몇 행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예요. 즉 행을 찾아주는 그 값에 대한 행을 찾아주는 함수가 매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요거 매치 밑에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매치를 보면은 자 8을 찾으려고 그래요. 8. 자 8이 자 여기 보면은 영역을 F2에서 F4 영역, F2에서 F4 영역을 여기 F2에서 F4 이 영역을 정했어요. 자, 얘를 제가 찾고자 하는 게 8이라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값이 요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 그쵸? 그래서 제가 찾는 값은 8이고 영역은 요 8을 포함하는 이 열을 그냥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몇 번째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F2에서 F4라 그랬네요. F2. 요렇게 영역을 정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아이고 영역을 이렇게 정했어요. 영역이 이게 아니라 얘죠, 선생님.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그쵸? 저희 F1부터 안 정하고 F2부터 정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몇 행이 있어요? 8이. 이 영역 정한 거에서요. 2행이 있죠. 2행. 1행, 2행이 있죠. 그죠? 8을 2행에서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2행. 얘 8은 2행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영역을 지정해주면 무조건 행값을 찾아주는 게 매치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덱스 함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과 열을 지정해주면 범위에서 그 행과 열 지정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게 행이고요. 뒤에 있는 게 열이에요. 그 범위를 정해주고 자, 여기 인덱스. 자, 2의 제가 범위를 2의 1에서 2의 4를 했어요. 2의 1에서 G의 4번지. 여기까지죠. 여기 다 전체를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2행 3열이래요. 그러면 1행, 2행이죠. 3열, 1열, 2열, 3열. 그러니까 얘 6값이겠죠? 6이겠죠? 다시요. 자, 이게 행이죠, 선생님. 1행, 2행, 3행, 4행이에요. 그쵸? 열은 자, 1열, 2열, 얘는 빼고요. 자, 1열, 2열, 3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행값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8을 찾아라. 그러면 얘가 몇 행이 돼요? 1행, 2행, 3행. 여기 3이 되고 열은 1행, 1열, 2열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 값이 되겠죠? 그거죠. 그러니까 즉 인덱스 함수는 요 앞에가 행, 뒤에가 열. 거기에서 이 범위에서 그 값을 찾아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만 인덱스는 행렬에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모르셔도 돼요. 요거. 자, 이 함수는 혹시 나중에 제가 이거 다른 컴퓨터 이제 옛날에 이 자료를 어디서 따온 거냐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반 시험 볼 때 그때 그런 데서는 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거기 예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건데 ITQ 문제에서는 이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치는 이 영역에서 그 값을 몇 행에 있는지 찾는 거고 얘 인덱스는 이 영역에서 행 열에 있는 값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 다시 화면을 이렇게 놓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가 5번 문제죠. 현 시세가 가장 낮은 물건과 위치. 자, 이게 얘죠. 얘를 풀으래요. 자, 그런데 함수를 매치하고 민을 사용하래요. 자, 현 시세가 여기서 가장 낮은 물건명의 위치를 찾으래요. 그러면 현 시세가 가장 낮은 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제일 작은 수를 구하는 함수가 뭐예요? 여기 민이잖아요. 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민을 씁니다. 자, 민을 쓰겠습니다. m equal. 자, 가장 작은 수를 찾습니다. 자, equal m 그죠? equal min 민. 자,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죠. 자, 어디서요? 현 시세에서. 현 시세. 이 영역이죠. 엔터 해주면 이 여기에서 제일 가장 작은 값을 찾겠죠. 6천이네요, 여기. 그죠? 현 시세 맞죠, 선생님? 예, 현 시세에서 하라 그랬죠? 네, 현 시세. 거기에서 얘가 몇 행에 있는지를 찾으래요. 몇 행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행번호 위치 구하는 게 매치잖아요. 매치, 그죠? 그러니까 이 찾은 것을 여기에다 앞에다 매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매치. 자, 매치를 합니다. 자, MA, TCH, 더블 클릭, FX. 자, 함수 마법사를 부릅니다. 제가 함수 마법사를 매치에다 놓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룩업 밸류 찾을 값 이거죠. 이게 어레이 어떤 영역에서 자, 얘가 정확한 거 매치 타입은 0이라 그랬어요. 자, 항상 얘를 포함하는 그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행값을 구해주는 거니까. 자, 룩업 어레이. 자, 얘를 포함하는 게 어떤 거예요? 현 시세 여기죠, 선생님. 여기서 얘가 몇 행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을 정하고 여기서 이 영역에서 너가 찾은 제일 작은 값이 여기 몇 행에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한 것만 찾아줘. 0이죠, 0. 9행에 있대요. 지금 6천이 이 영역에서 지금 이 6천을 포함하는 이 영역에서 1, 2, 3, 4, 5, 6, 7, 8, 9행에 있죠. 그래서 9행에 있다. 요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얘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지우시고 다시 풀어보세요. 자, 되셨을까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되신 것 같으면 이제 선생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실거래가가 최고인 물건명을 구하래요. 그러면 선생님 실거래가가 최고라 그랬으니까 제일 비싼 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맥스로 구하면 되겠네. 이거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물건명에 그 물건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달래요. 그 매치 함수도 쓰고 인덱스 함수도 쓰래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한 것이 몇 행에 있는지 행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열값을 구해서 인덱스에다 행열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치는 행값을 구하는 거고 인덱스에서는 행열을 써줘야 되니까 행과 열값을 여기다 써가지고 얘 물건명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실거래가 최고인 물건명을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실거래가가 최고인 최고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맥스가 제일 아까 민처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퀄 하고 자 실거래가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 실거래가에서 최고. 자, 맥스 값. 맥스가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니까 미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요. 자, MAX 맥스 더블 클릭. 자, 맥스 A로 됐네요. 자, 맥스 더블 클릭. 자, 얘도 영역만 지정하는 거죠. 어디서요? 실거래가에서. 실거래가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래요. 자, 구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68,000원이 가장 큰 건데 얘가 이행이 나와야겠죠. 이행. 행값을 나오게 하려는 게 매치 함수였어요. 그쵸? 그 행값을 여기서 구합니다. 앞에다 놓고 매치를 씁니다. MATCH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매치에다가 다시 놓고 FX를 누릅니다. 자, FX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값을 포함하는 영역이 어떤 거냐? 영역만 지정하면 되죠? 자, 실거래가 영역이었잖아요. 얘 값이. 그쵸? 실거래가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여기서 너가 몇 행이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매치 타입은 정확한 걸 알려줘. 0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행에 있다고 얘가 알려줘요. 이 값이 이 영역에서 이행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을 포함하는 영역을 블록을 정해주면 그 영역에서 이 값이 몇 행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매치 함수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행값은 구했네요. 이행이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행에 있는 이 현시세에 대한 이행에 있는 이 물건명 얘를 표시하래요. 방배 얘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물건명이. 자, 그러면은 얘가 몇 행 몇 열에 있는지를 여기다가 해줘야 되는데 행은 찾았잖아요. 이행. 그쵸? 여기가 이행이 있잖아요. 열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다 인덱스를 씁니다. 저 앞에다 자, INDEX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인덱스에다 커서를 놓고 FX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확인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 함수가 나타나요. 자, 인덱스 함수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지금 방금 구한 거는 이거 행값이잖아요. 행값. 매치로 구한 거. 그쵸? 자, 행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역에 가 있어요. 어레이에. 그쵸? 그러니까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요 행, 로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잖아요. 칼럼이 열이에요. 요 행 열이라는 얘기예요. 로우에다가 행값을 놔줘야 돼요. 이 행 몇 열이냐 이걸 써줘야 되니까 구한 거를 자 컨트롤 X로 잘라서 로우 값에다 행값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그 이행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어레이 구할 거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여기 영역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찾으려고 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파트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블록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얘는 열이 1열, 2열, 3열에 있겠죠? 그럼 여기가 3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물건명만 나타내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 아파트 종류만 나타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영역만 지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블록을 얘만 나타내려고 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 어레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정해놓고 여기서 몇 열을 써줘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단 그냥 쉽게 나타내려고 하는 영역 얘죠. 얘를 블록을 정했어요. 여기서 이행을 찾으래요. 이행. 그리고 열은 몇 열이에요? 열은 1열이에요. 1열. 그쵸? 1열이니까 1열을 여기다 1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잖아요. 열.
블록 정한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렬을 해준 거예요. 그죠? 이 어레이의 이 영역에서 일렬이다. 이 의미예요. 지금 블록을 이렇게 정했어요. 만약에 그럼 얘가 나타내려 하는 게 마찬가지로 일렬이죠. 소재를 나타내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정했다면 1열, 2열이겠죠. 그러면 2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블록을 얘만 잡았기 때문에 여기 1열을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행 1열에서 찾아라. 그죠? 2행 1열, 1행 2행 1열. 얘잖아요. 얘.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확인. 해서 이렇게 방배 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하고 매치 쓰는 함수가 가끔씩 한 문제씩 나와요.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지우고 연습해 보시겠어요? 자, 맥스부터 한번 구해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니다. 자, 저는 문제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드려 보긴 할게요. 맥스를 얘를 구하고 매치로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로 구했습니다. 화면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적용을 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시라서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가지를 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은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다음 문제를,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를 이렇게 찍어서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 기출문제 5-1번, 얘네 두 개를 1번과 2번을 작성을 해줘 보세요. 작성을 해주시거나 나 너무 바빠 그러시면 그냥 불러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쪽수는요, 선생님 85쪽하고 86쪽이고요. 얘를 작성해 주시거나 하셔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셔도 괜찮고 8586.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번 이거는 작성하지 마시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제1 작업은 끝났어요, 선생님. 그래서 1작업은 이제 함수 문자까지 끝났기 때문에 2작업, 3작업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복잡한 거는 거의 끝났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계속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다 A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음 챕터 6은 저랑 같이 문제를 아예 작성하면서 다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 1작업, 2작업, 3작업 이런 거까지 하면서 자, 그다음에 열, 뭐 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같이 쭉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 작업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